도서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주정뱅이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그 목차는 먼저 팀과 대상 건물에 대한 소개, 그리고 모델링, 추가 작업, 마무리 순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의 팀명은 각자의 성을 딴 주정뱅이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 팀장인 주한빈, 정헌호, 백유연은 저희 조 이름이 주정뱅이이기 때문에 잠깐 유연이를 백유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까지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가운데 로고는 국립체험도서관의 핵심 외관인 책 청산을 본떠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저희의 당초 예정은 첫 번째 주에 건물 선정과 자료조사, 그리고 현장 답사, 사전 작업을 진행한 함수, 2주차에 구조 모델링 진행, 그리고 3주차에 건축 마감이나 좀 디테일 작업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 주에 PPT 발표 제작을 예상했었는데,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구조 모델링과 건축 마감에서 좀 각 층별로 그 오류 사항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3일 연장을 했고, 그리고 또 건물 주변 대지에 외부 계단이나 주차장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서 모니터까지 추가 제작을 하면서 도면화나 일람표 렌더링 작업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대표적인 소통 툴로서 활용한 것은 카카오톡과 그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카카오톡은 저희가 좀 즉각적인 수정이나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단톡방에서 조금 실시간으로 공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노션을 활용해서 개인별로 각 층별, 주차별 작업을 기록하고 층별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체크리스트로 좀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발표 자료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구글 슬라이드에 업로드를 하면서 차후 PPT 제작에 있어서 많은 효율이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의 대상 건물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건물은 국립체험도서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1-5 생활권내 부지에 위치한 연면적 대략 한 2만 제곱미터의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철골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하 2층은 서고, 전산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위치해 있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어린이 자료실이나 일반 자료실, 그 다음에 그 세미나실 처럼 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은 업무시설이나 지원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불가하였습니다. 각 층별로 좀 다양한 공간 구성이나 보이는 공간 등이 특징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가 국립세종도서관을 선정한 이유 중 첫 번째는 구조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그 도서관에서 금융 공개 청구를 요청을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조조는 없이 다이어그램을 통한 구조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 캔틀레버 구조나 트러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독특한 외관이나 공간감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비전형의 외관이나 그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건물 주변의 다양한 그 경사 대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교육과정 중 배운 사항들을 활용하고 복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풍부한 BIM 수행 자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국립세종도서관은 BIM을 활용하여 설계된 것으로 다양한 연구 수행 자료가 발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좀 다방면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행한 본격적인 모델링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는 사전 작업으로 파일 관리는 중앙 파일을 생성하고 작업 파일을 분리해서 일자별 로컬 파일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각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서 그 도서관 특성에 맞게 재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로는 각 층별로 커튼월, 가구, 벽, 가방, 바닥, 기둥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그 캐드도민이 부재한 상황이었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드를 기반으로 전환 설계용 제작 도면을 직접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메스 모델링은 내부 메스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저희 그 건물의 가장 특징적인 책을 펼치는 듯한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서 이와 결합하는 지하 1층과 1층 부분의 벽들도 메스로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하 1층 메스 그리고 1층 메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와형 메스 그리고 보이드 부분으로 뚫려야 하는 지붕 메스 부분입니다. 저희의 메스 작업은 정한무님께서 좀 담당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그 토대로 각 이슈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메스 선이 조금 복잡할 경우 요소들끼리 결합이 불가하고 생산이 실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메스 스케치 선을 단순하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모메스를 활용해서 트러스 부분의 레일을 좀 제작을 하였는데 따로 제작한 이유로는 기존 작성된 벽의 두께나 너비를 조정할 경우 메스 외부로 벽이 튀어나오는 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스를 작성할 때 자료조사에 필요한 수치가 기입되어 있어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이 가능했으나 싱글 평면도에서는 그리드 외에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캐드를 따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을 해서 나중에 싱글 모델링을 합칠 때 좀 그때그때 수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다이나모를 활용한 것인데요. 저희는 자동 기준 생성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AD에서 기준 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해당 위치에 기준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동 결합 알고리즘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위의 결합이나 해제를 해서 자동 결합을 완료를 하고 형상 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조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구조 모델링을 마치고 건축 모델링부터는 유연님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 이어서 할 백유연입니다. 저희는 고소, 기존고 슬래브들을 작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건축 마감으로 들어갔는데요. 건축 모델링 작업으로 들어가서는 같은 마감 및 가구 배치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복합적으로 유형을 만들지 않고 따로 건축용 대리석 마감 벽 재료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벽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서관의 특징적인 가구 패밀리를 직접 제작하여서 도난 방지기, 인포 데스크 등 이러한 실제와 비슷하게 조금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닥 재료 역시 따로 건축 바닥 재료를 만들어서 레벨로부터 띄우기를 사용해서 건축 바닥 마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층으로 동일하게 마감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와 천장 사이에 조금 틈이 생기는데 오픈 스페이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건축형 마감을 통해서 그러한 마감을 조금 디테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에서 제작한 가구를 패밀리화하여서 가져오고 멀티미디어실 쪽 계단 난간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디테일을 살려서 패밀리를 수정하는 등 아니면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등 이러한 디테일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3층에서는 사무실 및 세미나실들이 유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시스템 웨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조금 반투명과 투명 유리를 사용해서 내부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또한 4층에서 기존에 저희가 패드 도면을 새로 만들면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2D 도면에서 벽을 그리고 또한 3D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기존 2D 도면 작성 후 3D 모델링 작업이 아니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해서 이러한 간섭 부분들을 라피스봇을 통하지 않고 바로 설계 단계에서 발견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좀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핀터레스트를 활용한 지역 모델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공통정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연속 수치 지도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레이어만 선택해서 저희가 원하는 범위만큼 클릭을 한 후 DXM로 파일로 내보내서 지형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변 패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너를 활용해서 각 층별로 그 다음에 레이어를 나눠서 층별로 주변 패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라이너에서 내비 패밀리로 가져와서 조금 더 용량을 줄이고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빗 지역을 최종적으로 작성할 때는 인스턴스에서 작성을 가져왔고 소모적으로 도로를 이용했고 저희 건물 뒤쪽에 호수 공원이 있는데 호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 편집 모델링을 사용해서 지형으로 유형을 잡아가지고 두께를 줘서 조금 호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리 만들어놨던 주변 네스 모델링을 패밀리로 삽입하여서 최종 지형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작업 도중에 컴퓨터가 조금 사양이 낮다 보니까 렉이 걸린다던가 조금 작업에 있어서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범위로 지형을 작성해서 원활한 용량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런 소범위 지형 같은 경우에는 도면화를 할 때 뒷면도라든지 단면도에서 지형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레드 링크를 활용하여서 렌더용 지형과 센트럴 파일을 결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작업 파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서 간섭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트로스 철로 구조와 바닥 간섭반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섭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느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였고 이후에 수정을 할 때 저희가 철로가 바닥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결합이 되지 않아서 바닥 슬라이드 스케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공정 시뮬레이션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선택 세트를 유형별로 선택해서 이그룹 바닥벽을 유형별로 선택해서 그룹화한 뒤 층별 시공 순서로 미리 정리를 한 후 선택 세트 작업을 자동 추가를 통해 시뮬레이션 및 공정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벽 일람표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 일람표, 구조 기둥 일람표 이렇게 세 가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트리스트를 작성한 후 대응자 시트를 작성하여서 도면화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저희가 기초 슬라브가 독립기초로 각 기둥에 독립기초를 넣고 코어도는 줄기초를 넣은 지하 2층 무료 평면도입니다. 이후에 지하 1층 건축 평면도이고요. 로비 부분과 주출입구가 위치한 1층 건축 평면도입니다. 2층 건축 평면도와 그 다음에 3층 건축 평면도와 마지막 4층 건축 평면도입니다. 중단면도이고요. 행방면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면 이면도에서 커튼널이 위치한 곳에서 조금 교차로 이렇게 커튼널이 가로가 배치되어 있으면서 좀 특징적인 이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모션을 활용하여서 내부 렌더샷을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지하 1층 어린이실에서 4층 상단까지 이렇게 보이드 공간으로 시원하게 뚫려있는 공간인데요. 이러한 공간이 개방감을 주고 또한 1층과 2층 열람실에 튀어나온 스터디 룸과 같은 이러한 네스 형태들이 조금 공간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1층 로비 공간으로 역시 여기도 4층까지 시원하게 오픈되어 있으며 넓은 공용 공간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바로 자료실로 옆에 동선이 이어지면서 공용 공간은 대리석 바닥으로 열람실은 통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펫 바닥으로 깔아서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좀 각 공간 특성에 맞게 건축 마감을 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층 열람실 뷰이고요. 그 다음에 2층 자료실과 이어져 있는 멀티미디어실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습니다. 이후 모델링 작업을 끝마치고 유니티를
PPT를 활용해서 VR을 제작하여서 생생하게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VR을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저희는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다음에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팀장님께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발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각자의 소감이고요. 길지만 그래도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외부 드론뷰로 동영상 함께 시청하시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